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일까요? 아니면 일방적인 공습일까요? 이란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확전 여부의 열쇠를 쥔 이스라엘이 이르면 현지 시간 15일 이란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14일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르면 월요일 15일 이란의 공격에 신속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들은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 모두가 승리감을 지닌 채 다시 거리를 둠으로써 확전을 제한할 출구가 생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WSJ는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13일 밤부터 14일 새벽 사이 이스라엘에 약 300기의 자폭 드론과 탄도,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이달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IRGC 고위 지휘관을 제거한 지 12일 만에 이뤄진 무력 보복이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단행한 것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기점으로 양국이 적대 관계로 돌아선 이래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을 비롯한 다층 방공망으로 자국을 공격한 드론과 미사일의 99%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아닌 그저 이란의 공습의 보복 공격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 드론 전면 공습을 받은 이스라엘이 방공망 운영의 원화로 2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14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재정고문을 지낸 라마미나흐 예비역 준장은 이날 와이넷 인터뷰에서 이란의 폭격을 막아낸 아이언돔 등 자국군 방공체계와 관련 하룻밤에만 40억 50억 셰켈 약 1조 4,694억 1조 8,368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거리 요격에 쓰이는 아이언돔과 별도로 탄도탄 요격용 에로우 지대공 미사일을 쏠 때마다 하나로 48억 5천만 원인 350만 달러, 중거리 발사체용 매지관드의 경우 100만 달러 하나로 13억 9천만 원 등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이스라엘군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600억 셰켈 하나로 약 22조 410억 원 정도라고 언급하며 방어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공습에 대응하는 방공망 운영에만 하룻밤 사이 국방 예산의 약 10분의 1을 써버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아미나흐는 국방 예산 증액과 더불어 미사일 요격에 활용될 수 있는 미국산 전투기 조달 증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가 14일 현지 시간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전날 발생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논의했지만 각국의 서로 다른 입장차만 확인하고 성명서나 결의안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을 감행한 이란에 대해 유엔 차원의 책임을 지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반면 러시아는 이번 이란 공격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제공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 출석해 중동은 벼랑 끝에 있다며 지금은 각국이 진정하고 긴장을 완화할 시기이며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유엔 헌장은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유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회원국에 상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벼랑에서 물러설 때라며 중동의 여러 전선에서 대규모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주 유엔 미국 부대사는 이란의 이번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드 부대사는 이란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국제평화와 안보에 제기한 위협을 감안할 때 우리는 안보리 회원국으로 이란이 안보리 결의를 지키고 유엔 헌장 위반을 중단토록 할 집단적 책임이 있다면서 앞으로 수일 내에 미국은 다른 회원국과 협의해 이란이 유엔에서 책임을 지는 추가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중동 사태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도 이란의 공격을 야기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에 대한 공격은 영국, 프랑스, 미국이 모두 비난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이란의 이번 공격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해 이란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위기의 깊은 뿌리가 가자 전쟁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가자 지구에 즉각적인 휴전이 있어야 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 두 국가 해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같이 국가별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길라드 에르단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안보리가 핵무기를 포함한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란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에르단 대사는 우리는 이란의 테러 동맹국들에 둘러싸여 있다면서 이번 공격은 모든 레드라인을 넘었고 이스라엘은 보복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이란 대사는 이번 공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한편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일으킬 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라바니 대사는 우리는 이란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한 미군에 대한 행동을 억제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보여주었다면서 이것은 긴장을 완화하고 갈등 확대를 피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라바니 대사는 만일 미국이 이란에 대해 그 국민에 대해 혹은 이란의 안보와 이익에 반해서 군사적 작전을 시작한다면 이란은 그에 따른 고유의 대응 권리를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안보리 긴급회의는 전날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성사됐습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각국의 입장만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성명서나 결의안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슈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슈입니다. 항상 국가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이슈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생각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요즘의 핫한 이슈입니다.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정보의 선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정보들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당장 눌러서 현재 가장 핫한 이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